자, 제가 설명을 조금 기본 틀을만 좀 잡고 교재는 지금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은 표가 쭉 있죠. 표. 그 표가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 배우셨죠. 198페이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지금. 198페이지. 경매 절차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합시다. 양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등록제도하고 비교해서 표가 나와요. 비교한 제문이. 근데 핵심은 여기 대리인 등록이기 때문에 뒤에 넘겨보시면 200페이지에 2절 매수인청 대리행위 있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주로 물어요. 앞에 표까지는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중개사무소 등록제도하고 비교해서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시간이 아직까지 5개월 하고 10일 정도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게 6월 지나면 이 병곡 이 점이 꺾이면 시간은 더 빨리 가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165일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도 얼마예요 그게? 자 보세요. 지금 중개사무소 두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했죠. 두 사람이 등록한 누가 되었고 개업공인인서 돼서 뭘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죠. 가게 등수해야 보자 기억납니까? 네 가지 증 있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대액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격증 원본 걸고 중개하고 있죠. 하다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인사가 법원에서는 경매, 대리 업무를 하고 싶다고 대리업을. 그러면 현재 가게에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이죠. 경매 대리업은 원칙은 누구만 가능했는가? 법원에서 하는 게 소송입니까? 소송은 법원에서 하죠. 소송은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는 게 경매죠. 경매도 채권 채무자 간의 분쟁을 좀 네가 강제로 해결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이나 경매는 절차가 똑같아요. 내용이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똑같다 그 말입니다. 법원이 중간자 지위에서 해결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럼 소송하려면 누구 찾아가요? 변론까지 법 판사 앞에서 변론까지 필요하면 변호사 찾아가고 소장만 필요하면 법무사도 소장 써줘요. 소송 대리 업무는 변호사, 법무사 고유 업무예요. 그 경매 대리 업무도 원칙은 누구만 가능했겠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했다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은 처음부터 무자격자니까 아예 경공매 자체를 아예 못해요. 그런데 등록증을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인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현재 가게에 걸고 있는 중개업 등록증 가지고는 못하지만 법원 경매 대리하려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경매니까 법원 들어가야 되겠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춥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매 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면 중개사무소 기준이니까 울산지방법원 있죠. 지방법원장 찾아가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누군데 개업공인사인데 내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 실무교육 받았습니다. 보증 설정했습니다. 요건을 갖춰서 대리인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면 지방법원장이 확인하고 등록 신청한 개업공인사 두 사람에게 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을 줘요. 그러면 가게 한 개 가게 안에 중개사무소 간판 걸고 중개하고 있죠. 하다가 지방법원장 여기 울산 같으면 울산 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을 가게에 걸면 그때 이제 중개업도 하고 뭐도 한다? 뭐 한다고요? 경매입니다. 공매는 경매 업무가 아니죠. 공매는 중개업 등록증만 가지고 해야 되고 오로지 별도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경매이고 뭐 할 때 대리인 등록이니까 경매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경매 대리업을 할 때만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경매지만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대리다. 아니니까 대리가 아닌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뭐만 걸고도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걸고도 할 수 있고, 경매가 아닌 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는 경매가 아니죠. 이것도 대리인 등록 필요 없이 뭐만 걸고도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걸고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요.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뭐인 때만 필요하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대리인 등록증 걸면 가게 안에 상계 가게 안에서 중개업도 하고 대리업도 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대리업이 가능한 전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업이 중개업 아니야?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 대리업이야. 그럼 거꾸로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도 못한다? 대리업도 못해요. 공인중개사법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받았습니다.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반납해야죠. 며칠? 등7 반납하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중개업을 접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하고 등록 취소 몇 년간? 3년간 부동산에 종사하지 마라.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지방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해도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취소받은 사실이 알게 되면 여기는 지방법원장은 반드시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개월. 그럼 3개월 동안 가게 문 닫으라 그 말이죠. 여기도 대리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지방법원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개월? 여기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문 닫아야 되니까 3개월 동안 반드시 업무정지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첨부하죠. 간판 철거하죠. 여기는 반드시 대리인 등록 취소해요. 휴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3월 초가 휴업 신고한다. 4개월 휴업 신고한다. 가게 문 닫죠. 여기 4개월 동안 반드시 업무정지 때려요.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데 가중하여도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업무정지는 최대 몇 개월?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여기는 휴업하는 만큼 업무정지 해야 되죠. 군대 간다 군대. 2년 동안 휴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법적으로는 여기 2년 동안 업무정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업무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여기는 1월 이상 2년까지 업무정지 때린다고. 여기 등록 취소 받으면 간판 철거하죠. 아예 간판 철거하시고 가게 접어라 그죠? 그럼 여기는 대리인 등록 취소 받겠죠. 그러면 중개 업무 대리인 등록 취소. 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에서 대리업을 가능하다면 중개 못하면 대리 못하면 기본 전제고. 그럼 중개업은 하면서 대법원 규칙만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대리인 등록만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위반 사실은 없고 중개업을 하고 있고 대법원 규칙 위반한 개공에게 대리인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죠. 대리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뭐는 하는데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그러면 중개업은 하는데 중개사무소에 대리인 등록한 다음에 대리업 한다고 간판 붙이거나 시트지를 막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 등록 취소받으면 대리 업무와 관계되는 표시 있죠. 간판부터 해서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제거. 공인중개사법으로 치면 간판 철거. 시험은 이게 나왔어요. 대리 업무 정지 받은 경우 중개업을 하고 있고 대법원 규칙을 위반한 개공에게 지방법원장이 업무 정지 때렸다고? 만약 4개월.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받았다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가게 문만 닫으면 되죠. 별도 제재가 없는데 여기는 대리 업무정지 받으면 뭐는 하고 있고 중개업은 하고 있고 대리업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가게 출입문이 있나요 없나요? 출입문에다가 여기 문이 있다면 손잡이 있죠. 여기 출입문에다가 본인은 대법원 규칙 몇 조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는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입문 표시 의무가 있나 없나요? 없죠. 차이가 나는 이런 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전제는 대리인 등록을 했지만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이 가능한 전제를 알고 계셔야 돼. 중개업 못하면 자동 못한다.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개공이 대법원 규칙만 위반하게 되면 대리업만 못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고 보셔야 돼. 됐죠? 그럼 그 박스 보세요. 박스에 198페이지 박스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입니까? 그러면 아니 법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두 개니까 다 시군구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중개사무소 시군구청장을 부르고 여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부동산 소재에 붙여서 여기는 등록관청이 나오고 여기 신고관청 아니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인데 기준이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의 관할 시군구청장.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기준에서 위에 저쪽 거는 지방법원장 되어 있죠. 지방 동그라미. 여기는 법원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구 시도에서 없어요. 없고 법원이 두 개예요. 지방법원장이 나오거나 법원행정처장 요 두 사람밖에 없어. 요걸 바꿔서 틀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인 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하는 일은 여기서 누가 한다고? 지방법원장이에요. 따로 암기하실 필요 없이 여기 등록관청은 하는 자리 여기 지방법원장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등록관청이 하듯이 대리인 등록한 개공에게 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 실무교육 받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만 되고 여기는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좀 이따 보시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은 데에서 여기는 법원행정처장이고 지방법원장 하면 안 돼. 등록관청 자리는 법원행정처장 들어가면 안 돼. 요거 비교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하고자 할 때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전원이 받죠. 중개하려면 여기는 대리한다 그 말은 법원에 가서 대리 입찰하러 간다 그 말이거든. 여기는 법인 대표자만 대리 입찰해요.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누구만? 대표자만. 차이 나죠. 여기는 실무교육 시간이 2832죠. 28시간 이상 30인데 이건 안 바뀌어서 32, 40. 좀 이따 차이점 비교. 박스에 다 있어요. 박스에.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격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12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5가지 있어요. 4가지는 이거 똑같아. 등록 취소 몇 년? 3년. 업무정지 기간. 예? 사원 임원이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누구도?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도 똑같아요. 여기 대리인 등록한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도.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업무정지 받으면 기간 똑같아. 이거 좀 더 한 개만 특이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죠. 여기는 시군구에 가니까 시군구 조례가 있나 없나요? 조례가 정하는. 여기는 법원에 가죠. 자치단체 아니죠. 여기는 조례하면 안 돼.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인 등록할 때 그 박스 밑에서 보세요. 수수료 납부. 공인중개사는 얼마짜리? 2만 원짜리. 법인은 3만 원짜리. 수입 인지여 정지여. 인지하고 정지는 구분되십니까? 정지는 자치단체 수입이고 인지는 국가 정부 수입이고 정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군구에서 정지 붙이십시오, 인지 붙이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인지는 국가로 들어가는구나. 정지는 자치단체 수입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해야 되죠.
여기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미 누가 되어서 개공이 되어서 중개업을 하면서 하는 거죠. 개공 중에서 누구? 부칙 빼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하죠. 이미 자격을 가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들어가야 돼. 여기는 등록증 사본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 뭘 하고 있다고? 중개업하고 있다고. 여기 따라 보증 설정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서류만 비교하시면 돼. 보증은 보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언제까지? 업무개시설이지만 중개업을 하고 있죠. 대리인 등록할 때는 업무개시설하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등록 신청 전에 사전에 이런 거 비교하시면 돼. 그러니까 밑에 표 보세요. 이제 그러면 등록 요건 있죠. 198표 위에서 둘째 칸에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 요건, 사전 등록 요건은 사전 요건이죠. 첫 번째 누구에게나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법인일 것,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똑같고 세 번째 체크해 보세요.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개공은 매수인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옆에 업무 개시 전 X 적으시라고.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 요건이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해서 두 번 나왔어요. 업무 개시 전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뭐 정리하겠지만 보증은 세 번 나오잖아요. 등록할 때 보증 설정하죠. 분사무 설치 신고도 보증 설정해야죠. 대리인 등록할 때 보증은 세 번 나오는데 업무 개시 전은 딱 이것밖에 없다고.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만 업무 개시 전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후 업무 개시 전에 합니까? 신고 전에 미리 합니까? 사전에 한다고. 착시니까 보증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설 등록을 물을 때만 업무 개시 전, 나머지 다 사전에 미리 한다. 그렇게. 그 다음 밑에 결격 사유 있나요? 결격 사유. 등록 대리인 등록 취소 몇 년? 3년간 등록할 수 없어요. 대리인 등록. 그런데 시험 나온 것은 다만 동그라미 뭘 접다 보니까 중개업 폐업 신고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법원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중개업을 폐업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등록 취소해야 되잖아요. 여기. 그럼 원칙은 첫 번째처럼 대리인 등록 취소다. 그 말은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대리인 등록 취소받으면 후 몇 년간 3년간 대리인 등록할 수 없는 결격이지만 뭐 때문에? 중개업 폐업 신고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3년이 적용된다. 그 말은 중개업 폐업 신고했죠. 대리인 등록 취소받았죠. 후 3년이 적용 없다. 그 말은 3년 기다릴 필요 없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칙보다는 예외가 더 잘 나오니까 중개업 폐업 신고로 인하여 대리인 등록 취소받으면 3년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하시고 그게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결격입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공무집행방해, 입찰, 경매 입찰 방해 등의 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2년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에 경매 불허를 좀 했다고. 경매 불허하는 사람은 경매 입찰 법정 가가지고 일반 참관인들 입찰 방해하는 게 경매 불허예요. 업계들 있잖아요. 양복 시커멓게 입고 가지고 이 물건은 일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막 협박하고 하는 거. 그게 걸렸다고. 걸려가지고 검찰청과 수사받고 재판 넘어갔다고. 유죄 판결 확정되면 몇 년 동안? 2년 동안 대리인 등록할 수 없어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없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 똑같아요. 업무정지음 똑같고 수수료는 뗐고 제출 서류 있죠. 제출 서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범위 전체 털면 공인중개사법부터 여기까지 절차상에서 자격증 사본 가져와라. 등록증 사본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 모아놨어요. 적지 마시고.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들어보셨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어디 가서 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에게 갈 때 내가 사업할 때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개공으로부터 받았다. 등록증 사본 들어가고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었습니다. 정보 처리기사 한 명도 필요하지만 누구? 공인중개사. 그래서 뒤에 표에 모아놨으니까 자격증 사본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들어가는 것은 여기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법원이니까 법원은
행정관청이 아니니까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까? 등록 신청서 안에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가니까 등록관청이 상급기관인 시도의사한테 확인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지방법원에 가니까 법원하고 시도의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미리 보정 설정한다 안 한다? 해야 하니까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우리 법에서 개설 등록 통지는 며칠? 공인중개사법에 서면 통지하는데 며칠? 7일. 여기는 14일. 다르죠? 맨 밑에 게시사항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미 게시하고 있는 게 4가지 있죠. 4가지 말 차이점 있는 것만 다시 그래야 되겠죠. 대리인 등록증 그래야 되겠죠. 대리인 등록증. 대리 보수표가 따로 있겠죠. 걸고 따로 보정 설정해서 해냈어요? 했죠. 3가지. 자격증 원본은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걸려 있으니까 대법원 규칙에서 자격증 원본은 게시사항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느낌이 중개사무소 등록제도와 비교하시면 쉽다 그 말입니다. 옆에 실무교육 있죠. 실무교육도 옆에 다만 폐업신고, 중개업 폐업신고 후 얼마?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면제 똑같아요. 박스가 2개인데 경매 실무교육은 누가 지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처장. 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권에서 지방법원장 하면 안 된다고요? 법인은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시간 얼마? 32, 44 됐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위에 박스에서 매수인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보증 있죠? 에? 업무 개시 전 X. 업무 개시를 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한다 그랬죠? 그럼 옆에 중개업 관련한 보증은 업무 개시 전 O. 그죠? 업무 개시 전인가 아닌가만 비교하시면 돼. 나머지는 금액하고 똑같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최소 얼마? 1억.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그럼 밑에 법인이 2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도 하고 대리업 하고 싶다. 중개업 할 때 법인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최소 얼마? 4억. 요 금액 그대로 설정해야 되니까 경매 대리업 할 때도 4억이니까 최소 얼마? 8억 이상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넘기시고 4번에 공제사업 있죠. 협회에 대한 공제사업은 누가 감독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부. 여기는 누가? 법원 행정처장. 나머지 똑같아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똑같아요. 차이점 나는 거. 법원 행정처장 자리에 지방법원장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 그 다음 박스 밑에 5번 휴폐업 신고 있죠. 여기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최근에 개정됐다. 그건 이 말이에요.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이미 중개업을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죠. 이건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제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인 등록까지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경매 실무로 가시면 소장 가게 와서 경매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여긴 재미가 별로 없다고. 보통 변호사 찾아가긴 한다고요. 그럼 여기 중개업을 하면서 이것만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규정을 추가한 거예요. 중개업만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리업도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3월 초과 휴업, 폐업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똑같습니다.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월 초 똑같아요. 별도의 휴업, 폐업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200페이지 밑에 하단에 매수인청 대리행위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일단 1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중개 대상물 몇 개입니까? 5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리하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상물 5개의 그만큼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이틀이 뭐예요?
매수인청 대리대상물 범위와 이퀄 되어 있죠. 중개대상물 범위는 같다. 토지 건물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임목 재단을 꼭 체크하시라고.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은 될 수 있으나 대리대상물 될 수 없다. X.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면서 대리대상물 될 수 있다. 그런 게 잘 나오고. 2번 별표. 매수인청 대리권 범위 있죠. 그걸 시험에 잘 단독 문제 나오고 잘 묻는 이유가 다시 소송 대리처럼 경매 대리도 원칙은 누구만 가능했는데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했는데 개업 공용유서가 대리인 등록하면 변호사, 법무사 업무인 대리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할 수 있게 되어도 법에 정하고 있는 딱 7가지만 대리하는 것이지 변호사, 법무사, 고유 업무까지는 침해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업무 내용을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7가지 인간은 잘 물어요. 결론은 7번 밑에 X 돼 있죠. 옆에 페이지. 적시항고, 대금 납부, 제일 잘 나오는 게 인도명령 신청, 명도 소송 밑줄 하시고. 그런 것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결론이요. 자, 그럼 보세요. 7가지 이해하시면 돼. 목표입니다. A가 대리인 등록한 가게 와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여기 경매 물건 나온 것 중에서 돈 될 만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게 최근에 나온 물건인데 입지도 괜찮고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내가 네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대리 입찰해서 낙찰 좀 받아달라고 하면 지금 수익성이 좋다고 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냥 대리 입찰 들어갈 게 아니고 위임인에게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도와주기 위해서 확인 설명하죠. 여기도 위임인에게 대리하게 되는 이 물건에 대하여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대리하게 되는 이 물건은 무슨 동, 몇 번지,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다 설명하겠죠. 중개대상물 당연히 설명하겠죠. 등기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자 누구인데 건저당이 당연히 경매 넘어갈 정도 같으면 건저당이 몇 개 있겠죠. 저당이 아니면 압류, 가압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저당권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한 사람입니다. 채권 제국이 얼마고 무슨 은행 무슨 지점입니다. 이렇게 설명쭉 하고 토지 같으면 특히 공법상 어떤 용도 지역에서 어떤 제한을 받습니다. 낙찰 받아도 중요하죠. 요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똑같다고. 근데 일반인 A가 여기 부동산 경매 대리해달라고 낙찰 받아달라고 위임을 준 목적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경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차익을 남기자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법상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우신 것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말은 선순위죠. 선순위 지상권은 선순위 지역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은 내가 대리 입찰해서 낙찰받고 당신이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해도 선순위 권리자는 소유권 취득해도 인수해야 될 권리자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해야 될 또는 부담해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은 경매 대리 입찰할 때 대리권 확인 설명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는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 같은 건 설명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등기부 보여주고 소유자 누구입니다. 지금 매수하게 되는 물건에 건저당이 있습니다. 갑부에 가압류 걸려 있습니까? 관계만 설명하면 되지 소유권 취득을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는 임대차 계약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좀 이따 보시면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중요해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죠. 사건 번호가 다 있어. 민사소송은 2017 다 뭐 사건 번호가 있다고. 경매도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죠. 소송처럼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요. 2017 경매 물건은 타경 이렇게 타경 붙어 있으면 이 경매 물건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대리인 등록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경매도 하겠다 그 말 아니야? 대리도
그러면 대리인 등록한 가게에 경매 물건을 위임받을 수 있죠. 그럼 사건 카드라고 따로 있어요. 사건 카드를 법정 서식인 사건 카드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상시 위임을 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타경 사건 번호 있겠죠. 물건을 축적을 하고 이게 사건 카드야. 그러면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했죠. 확인 설명했다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적어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확인 설명서도 적어주는데 사건 카드 만약에 2018 1020번지가 22 지금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 부동산 경매 사건 번호가.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한 거죠. 같은 물건이죠. 그럼 확인 설명서를 뭐하고 같이 묶어서 사건 카드에 묶어서 처리해서 같이 보존해야 돼. 사건 카드를 5년 보존해. 그럼 여기도 할 수 없이 몇 년이요? 5년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으로 몇 년?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설명하고 이제 위임 받아서 대리하러 가겠죠. 이것도 나중에 경매하시는데 경매 공부를 안 하신 분이 낙찰 받아달라고 변호사 사무를 찾다가 일을 맡기거나 대리인 등록한 개공가게 맡기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맡겨도 60%는 알고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이 사람이 물건 그 낙찰 좀 받아달라고 위임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수수료 받아야 될까요? 아니야. 그러면 잘 모르는 일반인 같으면 일하는 사람이 수월하게 합니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버립니다. 높은 가격. 정상 가격이 만약 4억이다 아파트인데 내가 알고 경매공을 좀 알면 경매 물건 나중에 현장 할 때 세 군데 이상 부동산 가가지고 가격을 먼저 알아봐요. 이 물건 매도 가격이 아니고 매수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면 매수 가격을 알아봐야 돼. 세 군데 이상 가가지고 이 물건 제가 매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입찰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 4억에서 4억 천 정도 사이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았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한테 맡기거나 개관한테 맡겼죠? 입찰 가기 전에 물어봐야죠. 우리가 얼마 정도 적어낼 생각입니까? 물어봐야 돼. 4억 한 5천 적어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낙찰 받아줘야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막 크게 적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지하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4억 200 정도 하면 될 건데 이래 하는 사람은 억수 열심히 한 겁니다. 4억 200 정도 조금 보자면 끄트머리 한 5만 원 더 적을까 싶은데 공부 억수로 어린이에서 억수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4억 200인데 200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끄트머리 5만 원 더 적을까 하는 사람은 맡겨도 돼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 어떻게 적을 거면 물어보면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 이 사람 알고 덤비는 건가 4억 5천 정도는 그럼 좀 심하고 이렇게 낮춰요. 4억 천에서 4억 5천 사이인데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제 말을 바꾸지. 5천 정도 적으면 안전하고 4억 천에 적어내야 우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4억 천 알고 맡기셔야 돼. 자 보세요. 위임받아서 이제 법원 갑니다. 이 사람이 대리한다 그러면 법원에 와서 대리입찰하러 간다 그 말 아니야. 대리권의 범위가 7가지입니다. 기본 대리권 4가지, 밑에 조금 이해하실 게 3가지, 총 7가지야. 요거까지만 해요. 그러면 야가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행위를 그대로 여아가 대신 가서 한다 그 말 아니야? 법원에서 경매 진행할 때 이렇게 불러줘요. 법원 나중에 한번 시험 끝나고 정다하시고 할 일이 없다. 당분간은 공황 상태거든. 아침 일날 갈 데도 없고 학원이라 갔는데 갈 데 없으니까 이제 출근할 때가 법원이에요. 법원 경매에 가지고 울산지방법원 치면 경매 치시면 경매 날짜가 죽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합니다. 10시부터 진행하니까 9시 한 반 정도 가셔가지고 본인을 보시는 거지. 입차 오늘 사람이 많다가 물건 좋은 물건이 제법 있다 그 말이네. 그래 앉아가지고 가실 때 허름하게 입고 가시면 쳐다보지도 말도 안 겁니다. 옷 좀 입고 가셔야 돼. 옷 입고 가셔가지고 이제 뭐 경험 말도 많이 하시면 안 돼. 우리는 말투가 아직까지 정제된 말투는 아니잖아요. 막 이러잖아. 오늘 왜 사람 만나? 막 이러는 사람들은 아이고 경매 또 초보들이 와가 또 시끄럽다고 이제 막 쳐다봐 이렇게 관심이 쳐다보는 게 아니고 딱 앉아서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옷 입고 가방에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옷 입고 나가면 옆에서 이제 말을 걸어요. 경매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물어요. 유단자인가 그 말이지.
그래도 아니 하면 안 되고 목소리를 정지해가지고 제가 수년 전에 다른 사업 하기 전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하면 이제 입에서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봐야 됩니다. 커피 한 잔이가 따라가면 안 돼요. 또 막 뽀록나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매 공부해야 돼. 그 사람한테 정보를 들으려면 아는 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세고 내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보를 그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내 고순 줄 알고 유단장가처럼 해가지고 그 영천 쪽에 부동산 뭐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갔다 왔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유단자라고 인정가 들어오니까 유단자 그 공부를 혹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래서 제가 계획을 그 영천군에 들어가서 계획을 봤는데 실행되게 될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끝내고 또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1년 같이 다니다 보면 이제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말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내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정보를 막 그래가 투자해가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입는 옷 있죠. 결혼식 그런 옷 입고 나야 돼. 한복 아니에요. 한복이면 한번 나오면 안 돼.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원 경매 이제 입찰 법정에 가면 10시 전에 가면 자리 잡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경매 그날 하는 물건이 쭉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10시 돼 가지고 경매 진행할 때 이제 집행관이 조용하십시오. 이제 앉으시라 해놓고 이 물건 경매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비에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는 입찰해야 합니다.는 취지에서 옛날에 최저 입찰 가격이었는데 입찰이라는 말은 없애고 매각 가격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은 적으라. 만약 1억 불러줬다. 그 입찰표에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연습해야 됩니다. 입찰표에 가격이 1000억, 100억, 10억, 억, 1000만 이렇게 단위가 있어요. 칸이 있다고. 나는 1000억, 100, 1억 칸에 적고 싶은데 칸을 앞에 이 10억 칸에 적었다. 이게 확정이야. 1억인데 9,999만 9,990원 적어도 1억 미치죠. 입찰 자체가 무효예요. 1억 1원은 괜찮아. 그러면 이 가격을 불러줬다. 그러면 입찰 참가자는 법원에서 불러주는 최저 입찰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10%니까 얼마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 자격을 일단 증명하라고 입찰표 써낼 때 그 법원 경매법정 옆에 보면 은행이 다 붙어 있어요. 뭐 신한은행, 농협 다 붙어 있어. 그 가면은 그 대출만 알선하는 사람이 있거든. 명함 막 돌리고 해요. 그래서 먼저 1번이 뭐예요? 매수 신청 보증에 제공되어 있나요? 1번 매수 신청 보증에 제공을 한다. 그 말은 입찰 신청하려면 법원이 정해주는 최저 매각 가격 몇 분의 몇? 10분의 1에 해당되는 1억이면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보증금을 봉투에 이렇게 편지 봉투 있죠? 입찰 봉투가 편지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넣는 봉투가 있어. 편지 봉투. 그래 은행 가가지고 그 10,000원짜리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집행관이 다 이렇게 씌워봐야 돼.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잔 다 꺼내갖다 넣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입찰표 A4 용지가 있어. 여기 적도로 A4 용지가 있어. 입찰 가격 적겠죠. 4건분하고 요걸 같이 해가지고 노란 봉투 큰 게 있다고. 노란 봉투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찰 함이 이렇게 있어. 여기 구멍 뚫려 있어요. 여기 투입하는 게 입찰 행위야. 그 입찰 표를 써서 제출하기 전에 뭐부터는 미리 1,000만 원짜리 수표 꺼내가지고 입찰표 쓰고 봉투 말아가지고 노란 봉투로 해가 여기 넣는다고. 매수 신청 보증에 제공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어차피 야가 가도 보증금 내야 되니까 야가 할 일을 야가 대신한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입찰 대리한다는 말에 가장 기본은 2번 입찰표 써서 제출하러 갔죠? 입찰표 작성 제출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대. 보통 10시부터 사람이 많지 않으면 시작해가지고 11시 20분에 입찰 마감합니다.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입찰은 이제 끝이야. 그럼 집행관 보조 밑에 쫄따구들이 2명 3명 붙어가지고 입찰 함을 열어가지고 봉투를 분류해요. 가격 보고. 그럼 내가 입찰 대리한 금액이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할 수 있나 없나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렇게. 야가 나중에 낙찰자 되겠죠. 그죠?
우리가 위임한 A 입장에서 보면 낙찰받는 것은 좋은데 너무 높은 가로 적어내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죠? 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법원에 경매 신청할 테니까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팔아서 낙찰 대금 들어오면 배당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야? 채권자 권리 구제가 경매입니다. 그럼 신속하게 경매가 마무리되어야 배당을 빨리 해야 채권자가 구제될 거 아니야? 경매에서는 1등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만 뽑는 것이 아니고 야가 1억 2천 적어냈다고 1억 이상 적어낸 사람 중에서 1억 2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별 하자 없이 대금을 납부하면 경매는 종결인데 야가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만 뽑았는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시 경매 날짜 다시 정하고 다시 경매 붙여야 돼. 시간이 늘어지겠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야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2등 중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여기 1억 2천이죠. 그래서 보증금 얼마 냈어요? 1,000만 원 했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 1억 1천 넘는다 그 말은 법에서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1억 1,100을 적어낸 사람이 있다. 1억 1천 초과 맞죠? 이게 야가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네가 적어낸 금액 1억 1,100으로 납부하고 가져가라 라고 차순위로 가져갈 사람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받아요. 그러면 3번이 1등은 아니지만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차순위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여기에 종종 나오고 그런데 내가 대리 입찰한 금액이 1등도 아니고 차순위가 아니다 그 말은 떨어졌다 그 말이네. 때리면 처음에 했던 보증금 있나요 없나요? 처음에는 보증금 돌려받고 옵니다. 4번에 보증의 반환을 신청하는 행위 보증금 반환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까지 대리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대리권 4가지야. 읽으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을 대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입찰표 작성 제출을 대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증을 돌려줄 것을 반환 신청하는 것도 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 그 다음 3가지 보세요. 3가지. 민법에서 공유합의 총유 배우시죠? 공유물인데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지분을 가진 공유물 전체가 나올 수도 있죠. 경매. 지분만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 담보로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하고 1억 빌렸었다고. 그러면 지분만 처분할 수 있단 말은 지분을 매매 처분해야 되고 담보 잡아도 돼요. 저당권 설정행위는 어차피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니까 돈을 못 갚았다고 금융기관인 담보권자가 채무자 을 2분의 1 지분만 경매 신청하게 돼. 그 나중에 경매 쑥 끝나 정 따시고 경매 학원 가시면 소액 투자반을 모아요. 연습하신다고. 그게 흔한 게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공동상속 봤죠? 시골에 부모님 들어가시면 전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야나. 그게 공동상속이 그게 다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인데 임야 한 뭐 7,000평이다. 형제가 3명이다. 그러면 지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 막내 동생의 형편이 그렇지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게 돼요. 그 지분에 대해서 대출받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 독촉서 날라오겠죠. 못 갚아버리면 경매 신청합니다. 그 우리는 소액 투자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뭐 5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명 공동 입찰 들어간다고. 낙찰 받죠. 임야를. 지분만 낙찰 받죠. 낙찰 받으면 부모님 묘하고 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투자한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다시 팔아서 차익 남겨 나올 목적 아니야? 연습이니까. 그래 경매 교재 실무 교재 보시면 옛날에 험한 교재 보면 임야 같은 거 낙찰 받으면 임야를 자기가 팔고 지분을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염소를 키워. 염소를 임야에다 산에다 염소를 풀어. 흑염소 키운다고. 염소가 또 나쁜 짓을 하는 게 묘지를 또 파요. 실무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면 명절날 돼가지고 부모님 묘 성묘를 갔는데 보니까 묘가 다 이렇게 파헤쳐 있을 거 아니야. 보니까 염소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냐 하는데 밑에 보니까 편말에 붙여놔. 공동입찰한 사람이
아, 제가 이번에 지분 낙찰받은 누구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은 매입하거라 그 말이지. 인상거래 쓸 건 아니요. 임야를 낙찰받고 싶다. 여름에 가서는 힘듭니다. 여름도 가고. 왜냐하면 임야는 숲이 있을 때는 묘지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뭐 실무 보시면 임야 갈 때는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에 가봐야 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책도 있고. 공유 지분이 경매 넘어왔죠? 지분만. 지분 이게 공유물 지분 경매예요. 경매에서 입찰 붙였죠? 최고가 나올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최고가 1억 2천 나왔다고.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권이 대금을 납부해버리면 만약에 병이 최고가 되었다. 1억 2천 납부해버리면 을 지분은 병한테 넘어가죠. 누가 불편해요? 갑이 불편하다. 그 말은 을하고 처음에 공동 소유일 때는 합의가 쉬워서 공유물 팔기가 쉬웠는데 병이 나는 합의 못 해버리면 야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경매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누가 나왔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와도 누구한테 우선권 주겠다고? 공유자에게 내가 채무자 지분 을을 최고가 요 가격으로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공유자가 개업공에서 가져와서 내를 대신해서 네가 법원에 가서 우선 매수 신고해달라고 대리권 주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미음. 네 번째 5번 맞아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다. 그죠? 여기 보세요. 부영아파트 부영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다고 임차인이 들어가 살고 있겠죠. 그런데 부영건설이 만약에 부도났다. 부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 임대아파트가 부도 처리돼서 경매 넘어갈 수도 있네. 그러면 누군가 낙찰 받겠죠. 최고가 나오면 누가 불편해요? 임차인이. 그래서 부도임대주택 경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 주듯이 부도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에게 내가 최고가 가격으로 임차인 내가 우선 가져갈게요.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럼 임차인이 어디 와서 대리인 등록한 개공 가게 와서 임차인 대리에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7번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지금 여기 5번 6번은 공유자가 대리인 등록한 가게 와서 우선 매수 신고해달라 그러면 임차인이 개공 가게 와서 우선 매수 신고해달라 그러면 공유자를 대리해서 임차인 대리해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7번은 이겁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이 지금 대리 입찰해달라고 위임을 줬죠. A가 위임을 준 목적이 이 공유 지분을 좀 낙찰받아 달라고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받아 달라고 위임을 줬다고. 그러면 A가 공유 지분을 A를 위해서 공유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 위해서 경매 들어갔죠. 부도 임대주택 낙찰받기 들어갔죠. 입찰표 적어낸 결과 내가 최고가 되었다고. 뭐 경매에서요? 지분 경매에서 임대주택 경매에서 최고가 되었죠. 대리입찰 해가지고. 그 내가 대리입찰에서 최고가 된 물건이 뭐다 보니까 공유 지분이다 보니까 누가 공유자가 뭐 해버리면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뭐 해버리면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야한테 우선권 주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원래 최고가이었던 사람은 우선권을 뺏겼다고. 그런데 우선 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한 임차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나 없나요? 있기 때문에 최고가이었던 원래 최고가이었던 사람은 지분 경매에서 우선 매수 신고 때문에 야 우선권 뺏기면 혹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준다고.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물건이 좋다 차순위 매수 신고 해봐야 물건이 좋으면 납부하고 가져갈 거 아니야 낙찰자가. 그러면 대금 납부 기한까지 내 보증금을 묶이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7번이 뭐예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원래 누구였던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누구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뭐 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까지 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7가지만 가능해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일치 안 된다고. 그 애매한 3번하고 5번, 6번, 7번 정도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조금 쉬었다가 오늘 뭐 이거 하다 끝나겠네. 좀 쉬었다 합시다.